보상하고 아름답게 생긴 이분들은 누구시요? 네가 소개해라. 네, 가운데 앉으신 분은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정종숙 위원님이시고요. 옆에는요,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신 김선희 위원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분은 처음 보는데 억수로 대단하신 분들 같다. 네, 어디 가도 님으로 절대로 안 끌리는데 오늘 내가 전혀 좋다. 네, 제 정종숙 위원님은요, 균형 발전 전문가이시고요. 김선희 위원님은 자치분권 운동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전문가세요. 네, 또 회사님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요 두 분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정정수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세요. 예, 제가 오늘 인형에 쫄았습니다. 지금 입을 못 다물고 있는데요. 한 4, 50년 전에 TV에서 그 KBS의 옛날에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인형극을 보고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지요. 예, 저는 지방시대의원 정종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그 사회운동을 하다가 2020년도에 지역균형발전 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대구에서 나고 대구에서 자라고 대구만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할 그런 사람입니다. 정종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서로 말하는 김성희라고 합니다. 방송국에는 제가 17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됐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분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론 그때는 지방 분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요 옆동에 고령산이십니다. 고령 출신이신데 저는 저희 집에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맏딸인데 저희 참 좋은 저희 고모가 저희 집에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아가이는 자식이 없다. 죽어도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다. 이러셨어요. 저는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너희는 시집가마 이 집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자식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돌아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남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 마음 먹은 대로 지금도 저희 아버님 재산을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잘했죠? 네. 자식 공부 관련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지방 공부 때문에 여성학 공부도 하고 또 행정학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왜 이 같은 대한민국인데 중앙이 결정한 일을 지방에서 따라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분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지방 분권에 이어서 자치 분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외치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녀시대는 들어봤는데 지방시대는 처음 듣는다. 지방시대위원회 그게 뭐고 야야. 네, 지방시대위원회는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이고요. 대구시 전체를 총괄하는 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아무튼 대단한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뭐 하는 것인지 나는 아직도 한 개도 모르겠다. 네, 또 회사님께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종숙 위원님께서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변호사님 이제 정 여사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 플러스 말까지 지금 다 수도권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인구, 경제, 정치, 문화, 교통까지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행정수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이전하는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을 지지하는 기득권이었죠. 안 된다. 수도가 이전이 되다니 이거는 뭐 청기누설이라 하고 기득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2004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점점 또 이제 정권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수도권 강밀화가 여전히 사회 문제로 되면서 지금은 이제 세종으로 정부기관들이 일부 이전이 되었고 지금 대구 동구의 혁신도시에 11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조정하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또 지방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주는 일들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일들을 지방시대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아까 오 여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문건위원회가 합쳐져서 지방시대위원회로 2023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설명이 좀 발전하네. 그렇죠. 그러시면 흔들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또 이따가 까먹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명칭 변경안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로 아예 이제 바꿔서 이렇게 활동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조만간 통과가 되면 명칭도 바뀌게 되지 싶습니다. 예. 아이고 명칭 바뀌면 또 이어야 되나.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지방분권 선도도시라고 하던데 대구가 지방분권 선도도시라고 하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구를 지방분권 선도도시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지방분권 운동단체가 출범을 했고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방분권 조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대구를 지방분권 선도도시라고 부른답니다. 아이고 대구가 제일 먼저 한 게 진짜 많네. 요즘은 자치분권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지방분권하고 자치분권하고 다른 게 뭐고 이것도 참말로 어렵고 헷갈리는데 김선희 위원님 주민분들도 억수로 궁금해할 것 같은데 지방분권하고 자치분권 비슷한 점 다른 점 초등학생 아이고 이번에는 인형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소. 네, 오 여사님. 지방분권, 자치분권, 요 단어에 같은 건 뭡니까? 분권이죠. 예, 분권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라면 지방과 자치 또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자치분권은 이 중앙의 권력이 지방에 와서 어디에서 머물지 않고 골고루 내려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권을 말합니다. 이 권한이라는 것이 자치 중앙의 권한이 지역의 한쪽으로 내려오면 주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분권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어떤 지역의 문제를 살피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분권을 위해서는 주민들도 시간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히
면장한다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면장한다는 것이 뭐 합의면 굳이면 면장이 아닙니다. 면장한다는 것은 알아야 면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면장이라는 것은 이 장별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모르면 내가 이 장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 장벽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지만 그 장벽을 벗어날 수 있다. 이건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공자님께서 우리 인간은 배워야 한다. 그래야지만 면장한다. 다시 말하면 이 장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군수님이나 면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방 분권이 되어서 그 다음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서민 참여다. 여러분들은 이미 참여하셨네요. 박수!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하게까지 하면 좀 밉상인데 내 랭크로 적당히 이래야 매력적이다. 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유도사님은요 쉽게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그냥 귀에 쏙쏙 들어나가요. 오늘 진짜 내 귀에 콕콕 박힌다. 네, 선생님 그런데요. 어려운 과정도 많았습니다. 새 정부에서 5급 산특 균형 발전을 균형 성장을 한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그건 좀 먹고 네, 전국을 5개 소각 여건과 3개 특별 자치도로 만들어서 개발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건 정종숙 위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아니 이거를 손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근엄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되게 예, 고민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1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서울, 이제 서울 경기까지 포함된 또 그 경기에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한강 이남에 충청북도 일부까지 저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한 극으로만 치닫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인가라는 이런 이제 의문에서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선출된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 1극으로 치닫는 건 문제가 있어서 대한민국을 5개의 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5극인데요. 1극은 뭐냐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까지 포함된 수도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충청권입니다. 충청권. 그다음에 동남권 해가지고 그 광주, 전남권을 이제 한 권역별로. 그다음에 부울경을 또 이렇게 나누었고요. 서남권이 광주, 전남이고요. 동남권이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었고 3특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3특은 뭐냐면은 강원특별자치도, 전국특별자치도, 또 잘 알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자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 모델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급 3특입니다. 또 추가 설명도 아닙니다. 목수로 쉽게 잘 가르쳐주네. 내가 어제 듣고 오늘 또 들었어. 이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델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은 한강 이남의 충청북도 일부 지역도 거의 수도권화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에서 이 전철이 사실 천안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점점 국토가 수도권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장래 미래에는 이 5극도 뭔가 또 다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분할이 있을 때 대구를 위해서 힘써주이소. 대구가 발전하고 달성군이 발전하려고 하면 5급 산특 균형 성장이 억수로 중요하네. 근데 도의사님 정말 걱정이 있어요. 요즘 대구도 그렇고요, 달성군도 그렇고요, 인구 감소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다 떠나니까요. 청년 인구 감소가 특별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다 떠나고 나면 대구는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만 소복이 모여가 뭐할 낀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까 아이가. 인형인 내가 알을 낳을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자치분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자치분권에 기반한 균형성장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분권이면 분권이고 성장이면 성장이지 뭐가 또 그렇게 복잡하노. 김선희 위원님, 자치분권에 기반한 균형성장은 또 뭔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 부탁해주세요. 네, 균형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가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골고루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앙 정부가 어떤 지역은 어떤 산업, 어떤 지역은 어떤 산업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것은 강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의 문제는 또 우리 지역의 요구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어떤 균형 성장은 지역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이 떠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 결국 균형 성장이 마지막 탈출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균형 성장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의 요구가 충분히 발현되어서 지역에 맞는 균형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자치분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다. 듣고 보니까 달성군이 발전하려면 균형 성장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데 균형 성장이 중요한 거 하노? 대구는 산업단지가 꽉 차가지고 기업들 유치할 빵도 없다 하더라. 균형 성장 그거 그림의 떡이다. 의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요 예비 타당성 평가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달성군에 만들 제2국가산단이 만들어질 대회입니다. 아이고, 진짜가 달성군이 달성을 했네. 근데 스마트 산업단지가 없고 나는 스마트는 찬성 스마트폰밖에 모른다. 네, 자세한군요. 균형발전 전문가이신 정종숙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달성군에 만들 미래 스마트 기술 국가 상단과 정부의 5급 3급 균형 성장에 대구와 달성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지역균형발전 포럼이라는 이제 단체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가장 하주가 뭐였는가 하면은 대구 경북의 먹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대구 뭐 먹고 사노? 뭐 먹고 사노? 이런 이야기 많아죠. 뭐 먹고 사노? 뭘 해야 되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정부 조직이나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대구에서 해왔던 이런 그 제조업이나 산업들을 뭔가 접목시켜서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만 뭐 재정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뭐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난국이 됐는데요. 대구가 뭐 GRDP 그 전국 꼴찌라고 뭐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대구 잘 굴러갑니다, 맞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은 뭐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떠나가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4인 가구 중에 만약에 그 아들, 딸들이 2명 있으면 1명은 꼭 서울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서울로 가니까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막상 안에서 개개인의 가구를 보면 그 집 안에 누군가 한 명은 꼭 서울로 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5급 3특이라는 그런 그 제도를 만들어서 뭔가 균형 성장을 해보자. 이 지역도 잘 살고 저 지역도 잘 살고 서울 안 가도 그 안에서 그 권역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보자. 어떻게? 자율적으로 자율에 맡기자. 그 성장 모델을 그 자율에 맡기자라고 했는 것이 바로 5급 3특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대구는 뭐뭐 사노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구는 사실 다른 대도시와 다르게 제조업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옛날에 대구는 자전거 도시였어요. 자전거가 자동차 부품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부품이 지금 시대가 또 바뀌었죠.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좀 묻고 싶습니다. 물을게요. AI로 AI 인공지능 또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여야 되겠죠? 또 뭘까요? 예? AI 모빌리티 좋습니다. 모빌리티 또 로봇 그렇죠. 그러면은 대구 달성에 있는 국가상단이 나가야 될 저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AI가 접목된 모빌리티, AI에 접목된 로봇 이런 산업이 국가상단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의 구조를 바뀌고 그 산업 구조로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대기업이 서울 놔두고 대구로 올까? 그것도 대구의 한쪽 기티에 있는 달성군에 맞죠? 한쪽 기티에 있는 대구 달성군까지 기업을 모셔와야 됩니다. 맞죠? 근데 잠깐만 여기서 네. 밀어줄 거죠? 예. 발전을 위해서 힘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지역 자체적인 균형 성장에 여기에 플러스에 인재 육성, 교통망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생활권을 만들고 여기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하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모토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오게 하려는 어떤 유인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유인책을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야지. 당연하죠. 군수님이 만드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안을 내셔야 되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아까 우리 김선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것이 군권이죠. 그러면 저는 군청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창의력을 엄청나게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창의력으로 기업들이 오게끔 유인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달성군이 살고 대구시가 살고 대구시의 앞으로의 먹거리가 여기에서 저는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해야 될 게 없어서 많네. 오늘 등에 짐 지고 집에 가겠다. 감당해야 되는데 남이 안 해준다. 우리가 해야지. 할 수 있죠? 할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가 답을 안 합니다. 여기서 각해야 실행하지. 실행이 답이다. 할 수 있죠? 네. 잘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인지 스마트 산업단지 생겨도 걱정이다. 또 뭐가 걱정이세요? 대기업들이 다 서울에 있어가 여기까지 내려오겠나. 우리 손주들이 취직 간다고 다 서울에 가버려가지고 예쁜 내 새끼들은 명절 때나 보고 슬프다. 네. 좋은 일자리들이 수도권에 몰려있어서 걱정이긴 하지만요.
우리 대구에도 대기업들이 들여와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행할 거라고 저 믿습니다. 여기서 저희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대기업, 제가 아까 기업 유치라고 얘기했지 대기업 유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대기업 유치에 우리 에너지를 꼭 낭비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 있는 기업을 살려서 대기업화하면 안 될까? 좋다. 예, 그것이 바로 저는 지역균형 혁신 성장이라고 봅니다. 왜 다른 도시에 있는 기업을 그렇게 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구에 있는 이런 중견기업을 대기업화 키우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대구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부에 요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 그런 기업이 성장하면은 또 옆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그런 유인책을 갖다 자꾸 써야 되고, 아까 제가 유인책 얘기할 때 저는 대기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기업은 대기업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대기업 유치도 좋은데 여기서 기업을 만들어가 명품 기업, 대기업 만들어주자. 그게 낫겠다. 언제 기대려 그런데 교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시나리오가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대구시에서 세금도 깎아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시나리오가 이런데 웃잘 끼고 민형이다. 박근혜 지소. 정동석 의원님이 진짜 그 지역 혁신적인 발상을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기업이 뭔가 커지려면 우리가 조금 앞으로 지금 이전에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 공항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를 생각하면서 인프라, 교통이나 문화 이런 거 얘기하지만 물론 기업은 사람과 함께 들어오지만 기업의 생산품을 빨리 수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빨리 수입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오고가고 할 수 있는 이 공항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기업 확장을 위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입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조례를 바꾸어서 해외 나라에 있는 기업을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게 하고 일본의 후쿠오카라든가 이런 데서도 결국은 법을 바꾸어서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행정은 정말 따박따박한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절차를 어떤 식으로든 좀 숙소에서 기업이 와서 어떤 식으로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세금도 특히 기업에 있어서는 세금이 주면 세금도 감면해 준다. 실제 세금을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유예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기업을 유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께 박수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법 때문에 우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법은 괜찮은데 또 대통령 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조례를 못 바꾸는 경우는 중앙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법을 바꾸어서라도 조례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시고 만약 그런 일을 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을 북돋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쪽에서도 박수 한번. 아까 좀 도망갔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자리지킨다고 할 일이 더 많았었는데 제가요 행사 진짜 많이 다니는데 달성 군처럼 의원님들이 끝까지 남아 계시는 의원님들 진짜 없습니다. 예정이 있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네 정부가 A, B, C 산업인가 뭔가 한다 하던데 그게 도대체 뭐고 우리 아가 미래 먹거리인가 무엇인가 하던데 니 아나? 그래서 A, B, C 산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을 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물어보셨어요? A, AI, B, 바이오, C는 문화, D는 상위 산업, E는 에너지. 내 인연이 좀 하재.
된다. 아이고 내 매력이 빠졌나? 안 된다. 아이고 사인에 조금만 있다가 정부에서 첨단 산업국가 도약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데 어떤 정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어려운 거 자꾸 시키가 미안하다. 잘 쉽다. 신성장 동력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죠. A, B, C, D 제가 이제 그 E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정부는 성장이거든요. 경제를 성장하는 이 모델을 만들겠다.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그래서 예산 자율 조정권은 사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 그러니까 지역의 그 시도와 같이 상의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자율 조정권을 강화를 하고 여기에 예산을 기존 3조에서 8조를 더 플러스해서 11조로 강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뭐 바꾸고 할 때는 항상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자율적인 그 예산권을 8조라는 것을 더 보태서 11조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빠진 이야기가 있는데 신성장 동력이라는 게 아까 그 AI. 그래서 저는 모든 이제는 이 산업에 이 AI를 접목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AI 이제 교육도 AI가 합니다. AI가 하고 이제는 그 음식점에 배달도 로봇이 하고. 그러면 사람은 뭐 하노? 사람은 뭐 하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것을 잘 거두어서 잘 분배하는 역할을 이제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시대를 만들고 준비하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까 우리 김선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분권이고 자치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중참여. 여기에 오늘 간단히 오신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미래를 그리는 것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산단을 꾸미고 거기에 어떤 동력을 만들 때는 돈과 머리와 중참여 이것이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역시 핵심 키워드는 잘 찾는다. 주민 참여. 그게 답이네. 주민이 있어야 군수도 있고 대통령도 있지.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챔피언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었는데 요즘 지역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것이 있다 하던데 그 동그라죠? 가짜뉴스 맞죠? 변호사님? 정말로 군단위 기초단체들은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맞나? 가짜뉴스 아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우리 동네에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쳐 잡힌데 그 돈은 어디서 나노? 네, 다시 사실요 달성군도 그렇고요 대구도 그렇고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부족해서 중앙정부 보조가 없이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 하나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늘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선희 의원님, 지금 이 말이 진짜인가요? 네. 자, 재정자립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 달성군이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제 그야말로 우리 이제 필요한 예산을 우리 달성군의 세금으로 다 충당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이제 50%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떤 세금은 국가에 내는 국세입니다. 어떤 세금은 지방에 내는 지방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옮겨오면 어떻습니까? 달성군에서 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세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공무원생들에게 이거 좀 합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산 없어요 라고 하시죠. 맞다. 근데 예산 없는데 왜 저건 하세요? 실제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국가로 가는 것이 사실 한 80% 가까이
75%도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25%니까 달성군 살이를 하기에는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중앙에 가서 돈 좀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돈을 받아와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법을 바꾸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꾸어 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많은 세금 중에서 국가가 75% 가져가고 우리가 이제 지방이 25% 쓰면서 지방이 늘 돈이 모자라니까 중앙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지방이 필요한 돈, 지방이 쓸 수 있도록 자율권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하지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군에서도 그렇게 하시지요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이 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쓰세요. 저건 저기 쓰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의 민주주의, 주민의 주권주의에도 굉장히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 자립도를 높여달라,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같더라도 그 세금이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쓸 수 있는 자율적인 세금으로 달라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겠죠. 지방세 비율, 재정 자립도 이런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높고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어도 40% 정도까지는 지방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영사님 어떻게 쉽게 이해되셨죠? 아이고 나는 세금 더 내라 한 줄 알고 쫄았는데 세금은 내가 풀어도 돈은 야가 다 잠깐만요. 내가 이래 이해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세금 빠지기 이래가 월급을 와이프 통장으로 넘겼는데 와이프한테 용돈 얻어쓰는 거랑 비슷한겁니까? 달라 얘. 아이고 이해 잘했네. 역시 높이다. 네. 자, 그런데 두 분 말씀을 너무 유익하게 잘해가지고 내가 듣는다고 홀딱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저 뒤에는 점점 지쳐간다. 이렇게 그리워진다 그림자가. 네, 그렇죠.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치분권과 경영청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느라고 정말 쉽게 유익하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신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분과 제도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당부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전성수 위원님부터. 예. 저는 또 토크하는데 마이크 마음대로 막 들어도 되는 것 같다 싶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아까 우리 이제 의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대한 기득권에 사실 이렇게 계속 대시하고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달성군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달성군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권역을 말씀드렸잖아요. 묶어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성군 주위에 있는 그 지역 있죠. 뭐 북구 또 달서구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나의 권역을 그 대구 경북 안에서 또 하나의 권역을 만들어서 같이 벨트를 형성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도를 만들고 해야 기업이 들어오고 지역은 발전이 되고 주민들의 삶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신의 참여를 통한 창의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달성군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역과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연결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달성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분권과 가치는 자전거의 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중앙의 변화를 가져와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분권 시절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달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똑똑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군에서는 적어도 이 찾아가는 자치분권 이런 것들을 자주 해서 주민들이 이번에 세금 어떻게든 우리들이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든 군수님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관여해서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보려고 하는 이게 이제 주민들의 몫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함께 하고자 저희들이 함께 하고자 하니까 어떻게든 군 다니면서 또 주민들이 찾아가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맞춰줄 줄 알았지. 안 된다. 방송 분량돼야 된다. 교사님 내 집에 가가지고 한마디 할 걸 후회하지 말고 오늘 질문 받겠습니다. 많이는 안 되고 딱 두 사람. 아이고 잘생긴 의원님 질문 있어요? 네 마이크 넘겨주세요. 자기소개 먼저 하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김보경입니다. 달성보경입니다. 제가 내년 토크할 때 참석해서 한번 인식 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마이크에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자치분권, 복권자치, 그다음에 지방균형 발전, 지방균형 성장 이런 부분들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과연 분권을 권력을 나눠줄 의심의 가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하거든요. 하면서 제가 많이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발수군이 지방자치단체예요. 맞잖아요. 맞지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지방정부라고 말하죠? 분권을 이야기하는데 지방정부라고 우리가 이제 칭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폐기에 보면 어떻게 자치단체가 되죠. 정부가 아니고 단체가 되잖아요. 무슨 이렇게 하는 그런 명칭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한번 고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서 솔직히 우리가 문제는 많이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지만 솔직히 여기서 올라가면서 많이 흘리고 가는 것 같아요. 흘리는지 올라가서 까먹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을 많이 남아요.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이야기하는 게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이 되어야지만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가장 우리가 특성에 맞게끔 해서 뭔가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신다고 잘 들었는데 제가 딴 거는 그냥 제 육들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려고 제가 많이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정부가 돼야 되고 여기 집행부는 자는 또 행정 집행단위가 돼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방 정부가 돼야 되고 지방 의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떤 분은 이 지방을 쓰는 말 용어도 사실 약간 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설정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제가 회의가 있으면 이야기를 꼭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뭐 이렇게 또 학계에서도 아마 많은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싶은데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예. 예, 자꾸 다른 거 질문 받고 한 번 더 혹시 있으면 같이 여기 좀. 질문이 많다는 건 열정이 있다는 뜻이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전문 나왔습니다. 항상 뭐 기초자치단체 지방원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두 양당 간의 어떤 뭐 그런 그 정치 자체가 좀 중앙 집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쪽 당이나 저쪽 당이나 그런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 저희가 이 지방 발전을 얘기하고 뭐 지방정부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국회의원 수를 보면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대의하는 국회의원 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나 영남이나 나눠보면 아까 말씀하신 산품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극으로 나누더라도 우리를 대의하는 국회의원 수가 현저하게 적다 지방은. 그럼 당연히 그 지방의 그 대표들은 가서 수도권의 대표들은 수도권에 일을 할 거고 집단화될 거고 집중화될 거라는 거죠. 권력이 집중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경제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이 이미 중앙에서 경제발전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밑그림이나 바탕을 중앙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방이 내려주는 것만 받고 내려주는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의기관에 대한 선거제 개혁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만 드리면, 네, 주보 의원님 참 많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117조에 지방자치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안 쓰는가? 이것도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지방정부를 없애자라고 회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지방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개헌이라는 얘기하면 무슨 헌법을 바꿔라고 굉장히 놀라시는데요. 우리가 차근차근 개헌에 대한 얘기도 향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성군에서부터 우리 개헌 이야기 관련되는 혹시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야기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그 국회의원 수가 서울 경기도 합치면 거의 거의 100여 명에 달하고 그 이후 뭐 이렇게 합치면 얼마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대구를 위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해줍니다. 예,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 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대구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일 잘 못하면 좀 똑바로 해라라고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 최재규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 도중에 또 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릴 게 있어가지고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성군은 이제 민간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상관을 통한 기업들과의 스케치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기업 유치, 특히 이제 기업 유치라면 직원들의 이제 이주인데, 그건 특히 저희 세대들에서는 교육과를 가장 높겠죠. 교육, 교통, 문화 등 이런 것을 지자체 혼자서 받도록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감이 있다. 이런 정부교육과 대상에서 분명히 중앙에서의 그런 계획이 같이 동반돼야 되고, 특히 우리 국가상단 1차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정부교육과는 계속 안 되어서 저희가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공모 방식도 우리가 좀 시도, 당연강력 단위의
쉽지 않은 여건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달성군과 이제 인접한, 특히 우리 대학을 봤을 때 군이 보려면 이제 군 내에 있는 디스트, 그리고 이제 영남대, 그리고 뭐 개경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공과 계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 게 있을 건데, 저희가 학교들과 연계해서 인재 육성을 하는 이런 분기를 쓰는데 미약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중앙에서도 저희 지역 내에 지방 대학 연계해서 산업화된 우리 전 인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내려주시면 저희 달성군 의회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달성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달성군 빛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많은 예산 내려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데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앙도 이게 그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2020년도에 지능형 로봇 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원에 관한 이제 이 법을 만들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경북대는 떨어졌습니다. 성균관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된 이유는 뭐냐면 점수가 다 낮겠죠. 연구진도 부족하고 성균관대에서 거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은 대기업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민간 펀드 조성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이깁니다. 경북대가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역 준형이라는 관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모 사업을 할 때 그런 거는 사실 다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지스트가 있잖아요. 디지스트가 보면 디지스트는 연구 중심 대학이고 유니스트가 있습니다. 울산은 거기는 취업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학교를 보낼 때 디지스트보다는 유니스트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취업이 바로 되거든요. 대구 디지스트는 가봐야 연구만 그냥 속된 말로 열심히 하고 대학원을 또 진출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스트를 달성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보관을 가지고 대구시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 정부는 지역균형 성장이나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는 누구보다 높다. 그래서 이 국민들, 주민들의 어떤 그 요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달성에서 달성했고 진짜 토크다운 토크를 했는 것 같다. 맞죠, 여러분? 네. 질문도 하나도 드리고 한 사람만 더 받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 네, 좋습니다. 짧게 질문하이소. 저는 질문 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다 떼고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달성군 의원 박영근입니다. 네. 그 지난번 총선 때도 공약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공약이 나온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지 어떻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도 지금 이제 대통령 공약 사안이죠. 그러니까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는 사실 이 서울대라는 10개 만들기 이 공약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에 내용을 보면은 지역대학을 그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인데 명칭을 왜 서울대를 썼을까? 라는 그런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데 사실 그렇죠. 예. 서울대 가지 않아도 취업이 되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모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 안의 내용은 지역대학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근데 이 육성의 방법은 지역에 있는 산업과 연계해서 그 지역의 지방 인재들을 육성하고 대학을 육성을 더 키우겠다라는 그런 이제 보관이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회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방시대 회의를 하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14개 구청에서 원래 장관들이 와야 되는데 장관이 못 오면 차관이 오고 차관이 못 오면 국장들이 와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 5급 3특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대 육성, 그다음에 지방인재 육성까지 같이 한 묶음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달성군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달성군에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산업 업체들과 연계시켜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정말 빡세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